안녕하세요. YVWQ 사주명리의 저자 유상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도형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잠깐 이 설명을 다시 짧게 하고 여기서 실제 사주를 한번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YQ 프로그램이란 게 뭐냐, 그리고 전통적으로 사주라는 것을 어떻게 풀어왔느냐, 자, 얘기를 볼까요? 잠깐만요. 음, 네, 잠깐만요. 예. 이 사주풀이라는 게 뭐냐? 사주풀이는 첫째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매 순간 이렇게 생극작용에 의해서 이 오행의 기운이 변해요. 그러면 그 기운 변화에 따른 소설을 꾸미는 것이 사주풀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소설을 뭐 삶의 이야기, 근데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걸 통변이라 그래요. 통변. 그래서 통변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만들어갈 때,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공부들을 하게 돼요. 볼까요? 음양오형을 공부하는 데는, 잠깐만요. 음양오형을 공부하는 데는, 잠깐만요. 음양오형을 공부하는 데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그 다음에 이 육신에서 십신 정도를 공부하려면 1년에서 2년 정도 커리가 돼요. 그 다음에 용신격곡을 공부를 하려면은 이게 한 3년에서 5년? 여기까지 공부를 해도 사주는 안 풀려요. 그래서 공부가 부족해서 그러나 보다 하고 여기 있는 고전을 또 공부하게 돼요. 근데 고전을 공부해도 사주는 또 이랬다 저랬다 흔들려요. 그 원인은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첫 번째 여기서 보았던 1번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오행의 생극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것이 확실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변했다는 가정을 가지고 사주를 푸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책은 이 오행의 그 변화를 이렇게 수치로 풀어내요. 이 수치는 사람들이 수치하면 머리 아프 생각하는데 초등학교 3, 4학년의 수리 능력이 미흡함이에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을 하면은 이렇게 수치가 기온이 증가하고 하강했다는 수치가 나온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를 가지고 추론을 하면 돼요. 꾸미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공부를 넣어서 추론을 하면 돼요. 만약에 이 공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자기가 아는 것만큼 추론하면 돼요. 왜냐하면 결과가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좋다 나쁘다 일이 된다 안 된다 될 수 있다 없다 이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꼭 알아야 되나요? 알게 되면 명리학적 지식이나 언어가 용성하고 풍부할 뿐이지 이미 결론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이제 그래서 그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또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여기서 이 우리 책하고 비교해 보면 요 6개월, 1, 2년 정도 걸리는 것은 우리 사권의 기본이 있어요. IWQ 사주명리 사권이 이런 기본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여기 3권은 4권보다도 고급반이에요. 고급반? 그러면서 특히 이 3권은 여기 있는 1권과 2권의 이론의 바탕을 제공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현재 유행하고 있는 그러면 AI 사주풀이는 어떤 것이냐?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AI 사주풀이는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이거 그러니까 사주 공부를 시작하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는 난이도에 해당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러느냐면은 지금 AI가 육신, 십신까지 못 들어와 있어요. 용신격국은 더 못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스마트폰으로 AI가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얘기를 볼까요? 이런 일은 이미 2, 30년 전에 이미 있었어요. 이제 우리 책 3권에 보면 이 가상세계와 사주명리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가 컴퓨터가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컴퓨터가 보급되면서부터 그때 당시 컴퓨터상에서 컴퓨터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점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AI가 하는 방금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 음양오형 물상 정도 수준을 그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때 했던 사람들은 지금 나이가 북망상천을 가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가버렸던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이 AI라고 그래서 뭐 굉장히 새 것이 들어있고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이 바둑에서는 이세돌을 AI가 이겼어요. 왜 이겼냐면 이세돌이나 신진서나 옛날 같으면 조치훈, 조훈현 같은 이런 고수들의 기보를 AI가 공부를 해서 그래요. 근데 이 사주의 AI는 공부해온 것이 음양오행 공부해온 거예요. 육신도 아직 진입을 못했고 용심격공 더더욱 진입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 갖고 사주가 풀리지 않는다. 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AI가 하는 것은 얼마나 더 얘기를 볼까요? 3번 얘기를 볼까요? 사주 명리는 얘기를 보세요. 여기 이어중이라는 그 당나라 때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어중 명서라는 책을 쓰면서 고법을 체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7년 전에 이렇게 서자평이라는 사람이 북송에서 나와가지고 새로운 사주를 신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잠깐만요. 이게 당나라 때 그 당나라 이야기, 북송 이야기를 왜 하냐면 사주는 잠깐만요. 이 6개월짜리 정도 음양오행 가지고 뭐 글자 한두 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은 국법을 공부하고 사주를 푸는 거예요. 이 자평법은 신법은 배합으로 사주를 풀어요. 그러니까 배합이라는 말을 용심격국으로 생각하면 돼요. 여러 글자를 배합해서 한두 글자만 푸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예, 실제로 사주를 한번 대비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2개월 투자하면 철학관에 안 가고, 나도 사주 푼다. 그건 무엇을 말하냐면, 네 가지를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가지를 공부하는데, 첫 번째, 우리 이 사곤에 있는 오해의 작용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요. 오해의 작용은 상생작용과 상극작용이 있어요. 상생작용은 이렇게 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생하거나 예를 들어서 목을 보면은 목에 목이 온다. 그럼 목하고 같은 글자예요. 그러면 나를 생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생목이니까 물이 나무를 키운다 그런 뜻이에요. 수생목 그러면 나를 생하는 오행. 이 두 가지는 나하고 같은 오행인 거나 나를 생하는 오행은 나를 생해요. 그럼 그 나머지는 생하는 것이 아니라 극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 극은 이렇게 목이 활을 건너뛰어서 토로 가면 극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극을 외우기 싫으신 분은 생하는 것과 같은 오행 두 개만 외우고 나머지는 아닌 것으로 뭐 극이든 말든 외우면 돼요. 이제 그런 뜻이고 여기 이제 읽어보세요. 뭐 수생목, 나무가 맞잖아요. 목생화, 뭐 나무를 태우면 불이 되죠. 근데 이건 안 맞아요. 금생수. 어떻게 금이 수를 생하느냐. 이건 논란이 많은 얘기인데, 이 금생수를 가을이 겨울을 낳고 이렇게 말하는 거 외에는 논리가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과학이 이렇게 발달을 했는데 과학 발달 이전에 관념으로만 모든 세계를 전통으로 받아들여서 억지 부리면 안 돼요. 그다음에 이것은 오행이 이렇게 방금 여기서 말씀드렸던 오행이 육신과 십신으로 발전을 해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시면 바쁘면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오행으로 공부해도 충분하고 오행에서도 그걸 빼고 생하는 것만 알아도 충분해요. 그냥 시간 되면 공부하시고 내가 그래서 이 육신을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육신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하고자 해서 하는 거지 육신을 내가 모르거나 육신을 보고 자신이 없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하실 게 뭐가 있냐면 이 음양 관계를 알아야 돼요. 사실은 이 저 명리학 그 교육 과정에서는 이게 먼저 나와요. 천간지지가 먼저 나와요. 근데 내하는 순서를 지금 바꿔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물론 우리 책 사본 기초에 있어요. 이 갑을 병정 무기 경신인 게 10개의 천간 중에서 5개는 양이고 5개는 음이라는 말이에요. 이 채색된 갑병무 경임은 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양간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음은 음간 이렇게 말을 해요. 지지에도 이렇게 양과 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왜 알아야 되냐면 요 밑에 나와요. 잠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이 왕세를 알아야 돼요. 명리학은 계절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것이 왕하고 어떤 것이 세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12운성을 대비하는 건 하나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12운성은 방금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어중 명서에서 나오는 그 구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자세한 것은 우리 책 사권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래요. 그럼 왕이란 건 뭐냐? 예를 들어서 봄에는 목기운이 가장 강해요. 그러면 임묘진에 태어났다. 그럼 목기운이 가장 강하다. 그러면 이 봄에 태어난 사람한테는 가을 기운, 금 기운이 가장 약해요. 그래서 숫자로도 보면 80, 40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가을하고 봄이니까 가을하고 겨울은 중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수치도 60이에요. 이 기운은 그냥 명리학 원령 개념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우리 책에서도 아주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외우시고 못 외우겠으면 사주 풀 때마다 이렇게 조경표 이 부분을 놔두고 보시고 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드디어 반감기호에 왔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병이라는 글자가 인을 만나면 양대 양이 만난 거예요. 병이라는 글자가 묘를 만나면 양대 음이 만난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기라는 글자가 신을 만나면 음대 양이 만난 거예요. 근데 기라는 글자가 유를 만나면 음대 음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주는 음대 양이 만나서 생하기도 하고 극하기도 하고 또 양대 양, 음대 음 이렇게 같은 글자가 만나서 생하기도 하고 어, 극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는 조금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채색된 부분은 나중에 공부하시고 채색이 안 된 간지약 1, 3, 4 이 합생에서는 1, 3, 4를 먼저 공부하시고 충국에서는 2, 3, 4, 5를 먼저 공부하시면 돼요. 이것도 하다가 못하면 보고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 사주를 풀면서 한번 적용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기 바래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이 격의 성립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먼저 할게요. 이거 2개월 투자해서 이 원리만, 이 네 가지만 알고 있다고 하면 이건 10분이면 나와요. 10분이면. 자, 이런 봐보겠어요? 자, 잘 보이도록 확대를 할게요. 예, 항상 천간 산출을 할 적에는 월지에서 천간에 추출한 것을 먼저 봐야 실수를 안 하게 돼요. 이 정을 기는 이 천간에 나간 게 없네요. 그러면은
없으니까 개부터 산출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개는 뿌리가 경에 하나 있네요. 신에 있네요. 그다음에 개 금생수 여기 또 하나 있네요. 개 무게화, 무게화. 그래서 하백뿌리가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이 개가 해곡하면 이 연지로 뿌리를 뻗게 되는데 여기는 연지에는 이 개의 뿌리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뿌리가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왜 이게 160이 됐냐면 미월은 여름 화예요. 그럼 화가 가장 왕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를 보실까요? 아, 여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가장 왕할 때는 화가 80. 그러면은 화의 반대편 수는 40이에요. 이 수가 4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0에 4를 곱하니까 160이 됐어요. 이 나머지 하나만 더 해볼게요. 갑을 해볼까요? 예. 갑을 해볼게요. 갑은, 경신은 갑의 뿌리가 아니네요. 나하고 같거나 생각한 걸 찾으면 된다 그랬어요. 신도 같거나 있는 게 없네요. 여기는 나하고 같은 뿌리가 있네요. 그다음에 월령은 갑기 합의 뿌리가 있네요. 근데 합은 이렇게 월령, 이걸 본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기라고 하기도 해요. 이 정기에 있는 것만 뿌리가 두 개예요. 그래서 셋이네요. 그래서 6, 3, 18이 됐어요. 그 60을 곱하는 것은 방금 그 왕세값에서 중간이기 때문에 왕세값이 60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성간을 산출하는데 10분 안 걸려요. 그러면은 이제 이 시간 관계상 이걸 산출했다 하고 여기서 어떻게 격이 나온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나하고 같거나 생하는 오행은 인입이 돼요. 그 나머지는 인출로 돼요. 뭐 극이라기도 좋고 안이라기도 좋고 그냥 생하는 것과 같은 것만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 340, 여기는 720. 아, 그러면 신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개하고 갑이 상승할 때가 이렇다면 어, 절정기가 돼요. 볼게요. 여기 그래프를 보세요. 갑, 목, 수. 그다음에 여기는 금생수호는 이 개를 살리는 이 기간이 이 사람의 절정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개두절과 뭐 간여지동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방금 말씀드렸던 저울을 보러 갈게요. 여기 시기라고 써진 글자가 오행으로 말하면은 지금 정이 돼요. 요 위에서 보았던 정을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잠깐, 여기 말해요. 이 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정이 여기서는 요 식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인수라는 말 밑에는 뭐가 인신이라는 말을 오행으로 바꾸면 이거라는 말이에요. 요 개하고 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개하고 갑은 가볍고 정은 무겁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 그래프의 이때가 되면 이 개하고 갑이 무거워져서 저울이 수평이 올 거다. 이게 격구경신의 논리예요. 그래서 이제 격을 굳이 따지면 이 격은 인수격인데 어쨌든 신학에서는 인수나 겁격이 격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용신격곡을 공부하는데 음양오행 공부하고 육신십신 공부하고 용신격곡 공부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5년인데 지금 여러분은 지금 몇 분 만에 이 저울의 수평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의 수에 따라서 이런 저울 수평에 대한 도형을
40개 이상 제가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갈게요. 이 사주는 인수격인데 인수가 무거워지면은 좋은 일이 생긴다. 결론이 나와버렸어요, 결론이. 그러면 어느 때, 올해는 어쩌겠습니까? 내년은 어쩌겠습니까? 그럴 때는 이게 행운을 보는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IQ3를 써요. 방금 원국에서는 이거 IQ2를 썼고, 아니, IQ1을 썼고, IQ2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여기서도 IQ4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IQ1과 행운에서 IQ3가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의 사주를 보니까 2000, 2009년, 13년도에 공인중개사에 합격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 그 수치를 한번 빼볼게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를 보면 임인대운이네요. 그러면 임인하고 개하고 만났다 그런 뜻이 돼요. 그러면 임은 양이네요. 개는 음이네요. 그러면 이걸 보면 돼요. 생은 이렇게 합생은 기운이 증가 플러스로 나오고 충국은 기운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와요. 그러면 방금 음대 양이 생겼어요? 그러면 음이 양이 음을 생하면 정작용이다. 아, 이거 동그라미 세 개네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동그라미 세 개. 그 다음에 인이 인이 개를 만나니까 이거는 수생목으로 방출되네요. 기운이 이렇게 온국을 향해서 들어가면 플러스고, 온국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충국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수생목, 음이 양을 설기하고 방출하고 있네요. 그러면 다시 또 이거 볼게요. 여기서 충국으로 갈게요. 이거는 지우고요. 음이 어, 양이 음을 생한다. 그럼 여기에 음대양, 양대음이 설기한다는 말이거든요. 음이 양을 여기네요. 음이 양이 다르면서 방출하고 있다. 개음이 양을 방출하고 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다시 돌아갈게요. 그러면 여기서 임은 플러스 3이고 이는 마이너스 3이니까 합산은 0이 됐다. 그런 뜻이 돼요. 나머지도 같은 방법, 여기 개사에서 여기 하나 해볼까요? 개하고 갑하고 만났어요. 그러면 개음이 개갑을 양을 수생목 하네요. 그럼 똑같아요. 그래서 볼까요? 생이니까 들어가는 기운이 들어가는 것을 봐야 돼요. 법화즉 개음이 갑양을 생한다. 그러면 개음이 양을 생한다. 아, 그럼 동그라미가 세 개네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세 개. 그러면 사는 여기 있는 사가 또 갑하고 여기는 갑이 방출하네요. 그러면 갑도 양, 사도 양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보면 양과 양이 방출한다. 설기가 방출한다는 말이에요. 양과 양이 음양이 동일하면서 아, 그러면 마이너스 2네요. 그래서 갑하고 개는 플러스 2인데 갑하고 사는 마이너스 2니까 이거 합하니까 플러스 6, 하나가 60이 됐어요. 나머지도 다 이렇게 이제 그 수치를 뽑을 수 있어요. 이 뽑는 것이
이제 좀 숙달되게 되면 이렇게 전체 이거 뽑는데 20분 안 걸려요. 많이 걸려도 30분이에요. 이제 이건 숙달의 문제예요. 그래서 영역 합산을 해보니까 갑이, 개하고 갑이 인입이라 그랬어요. 나를 생하고 나하고 같은 오행은 인입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신약한 사주니까 이게 거기 나와요. 잠깐 이거 지우고 갈게요. 본격은 신약, 개 인수격이 본격이다. 그러니까 개가 이렇게 수치가 상승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합산의 결과, 합산의 결과, 야, 이거는 더 사주를 고급으로 보려면 이렇게 종관격으로 봐야 돼요. 근데 이 종관격으로 공부하는 것은 따로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이렇게 주석을 통해서 이렇게 421 주석 보이죠? 이게 다 안내돼 있으니까 공부를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학에서 신학이 상승을 하니까 어디로 왔어요? 이 저울이 여기가 상승을 하니까 그 무거워져서 이렇게 수평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저울이 수평이 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좋은 일이 생겨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 소식이 들려왔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면 이리 돌아가 볼게요. 공인중개사를 합격을 하든 무엇을 하든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운이 이렇게 상승하니까 공인중개사에 합격하더라. 근데 뭐 목이 좋아서 뭐 금이 좋아서 이런 것을 알면 좋지만 알지 못하더라도 합격한다는데 어때요? 이 격은 방금 3년 5년 공부해도 못하는 격을 방금 몇 분 만에 이렇게 도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YQ 프로그램은 제가 YVWQ를 줄여서 YQ 하는데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는 IQ 이것만 설명을 했고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실제 사주를 대비해서 한번 풀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이 YQ의 장점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그 많은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것을 여기서 어떻게 하면 사주의 그 해결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